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로드맵이 공개됐습니다. 일반적인 도민 여론조사와 수기형 공론조사를 합친 방식인데 도민 여론으로 최저간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로 통합된 시군의 부활 여부를 결정하게 될 행정체제 개편 논의. 제주도가 밝힌 공론화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도민인식 조사와 권역별 설명회와 TV토론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도민 의견 수렴 절차입니다. 또 하나는 도민 참여단을 구성해 6개월 이상 학습 과정을 통해 최저간을 도출하는 수기형 공론조사 형태입니다. 계층구조 도입 모형안이라든지 구역 설정하는 데에서 권역별 설명회, 토론회 이런 의견 수렴도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 도민 참여단이 행정 계층구조에 대한 도입 모형안을 본격 논의할 때 그때 구성이 될 겁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공론화를 추진할 연구 용역을 내년 1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내년 12월 말쯤 연구 용역이 끝나 행정체제 개편안이 나오면 정부와 중앙정치권을 대상으로 입법과 주민투표 절차를 협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2024년 하반기쯤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년 내에 주민투표를 준비해서 2026년 지방자치 때부터는 새로운 기관 구성 형태를 달리하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식의 복잡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릴 경우 최저간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중앙정부가 시군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데다 2024년 총선을 전후해 입법이 추진될 경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모두 농사를 짓거나 또는 선생님으로 재직하거나 하던 평범한 양민들이었습니다. 대전 영무소에 수감됐던 그분들은 6.25 직후인 1950년 7월 초순경에 헌병대와 경찰에 의해서 산내 곤령불로 끌려가서 집단으로 총살되어 희생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또 어떻게 돌아간 줄도 모르고 그냥 나는 8살에 그냥 부산을 놈이 악역계로 보내니까 10년을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집이 들어와 나도 죽으려고 몇 번이나 마음을 먹어도 그게 허락을 안 될 때다게 허락을 안 되니까 저 목숨 사니까 영한디도 오라네 이거 나 속갯말 이디 오랑 여른들 이신디 오랑 창피하지만은 그냥 헤어져 싶죠. 살아온 생각을 하면 그냥 참 글을 몰라 놓으니까 요번에 나 아버지 비석에 갔다가 놈이 비석에 간 술을 한잔 해도 나서 났어. 딸을 낳아가지고 뭐했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사감에 붙잡혀 가버리니까 어머니 되시는 분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있다가 혼인 신고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딴 데로 이제 재가를 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혼자만 있으면서 입적을 할 데가 없으니까 진짜 자기 이제 오촌 삼촌이 자기 큰 딸로 입적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장인 되시는 분은 지금도 총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적상으로는. 이제 아버지는 이제 언제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제사는 이제 생일날로 제사를 하다가 저는 이제 오촌 조카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한기섭 씨 본인과 형무소에서 돌아가신 분, 그다음 또 동생 이렇게 세 분이 4.3으로 희생되셨는데 문제는 그 돌아가신 세 분에 대한 자손들이 딸들만 남아 있고 그 딸들이 행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뭔가 호적 등본을
이거를 입수하려고 해도 입수할 방법이 없어요. 직계관이다 보니까. 제적동물이라도 뗄 수만 있다면은 그걸 어떻게 찾아보면서 그런 유족들에게 좀 이제 연락도 하고 저희들하고도 이렇게 연락을 해서 뭔가 그런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계기를 만들고 싶은데 그런 기회도 지금 쉽지가 않네요. 예.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고 의심을 안 될 정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30분에 대해서는 그런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전국적으로 스타트업이 늘어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모셔가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전문 인력들이 대부분 수도권을 선호하다 보니 제주 지역의 기업들은 채용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임에 흥미로운 장치들을 적용해 언어를 배우는 모바일 앱 개발업체. 이 업체 직원들은 수시로 화상회의를 열어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원 9명 가운데 5명은 제주 본사에서 4명은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인력을 서울에서 채용하다 보니 빚어진 일입니다. 화상이나 이런 게 잘 구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만나서 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서울에 가거나 아니면 제주도로 오거나 비행기를 타고 움직이는 그 시간이 굉장히 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이 때문에 제주 지역 내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대학 교육과정 개편과 제주도 차원의 인재 양성이 시급한 상황. 최근에는 제주특별법의 무사증 제도를 활용해 정보통신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서 인재를 데려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필리핀에 그 유능한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장기 체류가 가능한 취업 비자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인력 충원을 하려면 정부와 제주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채용을 할 때 이제 6개월이나 1년 부분들을 이제 현재도 뭐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아직 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 부분들은 이제 도에서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야만이 이제 튼튼하게 산업군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도 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은 400여 개. 생존과 성장을 위해 인재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한겨울에 별미하면 장작에 구운 달콤한 군고구마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또 겨울에 먹는 차가운 아이스크림도 색다른 재미가 있죠. 이 두 가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이스 군고구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목포 MBC 문현철 기자입니다. 바짝 탄 껍질과 벌어진 틈새로 드러난 샛노란 속살. 겨울 대표 간식인 군고구마가 현대인의 입맛에 맞춰 변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고구마 주산지인 무안과 해남에서 개발한 아이스 군고구마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하다 보니까 주문이 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여러 곳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고구마 가공 제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군고구마 안에 치즈와 생과일, 심지어 김치까지 심지처럼 넣은 기발한 발상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문 군고구마 카페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오셔서 조금 생소해 하시는데 그래도 드시는 거 보면 쟁반이 깨끗해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이들 아이스 군고구마 가공 제품들은 아직 소량이지만 싱가포르와 호주 등지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습니다. 아련한 추억의 간식이었던 군고구마가 어른 아이 모두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합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성산은 9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수능일인 내일은 흐리겠고 수험장으로 가는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 18도까지 올라서 2, 3교시 때는 온화하겠습니다. 큰 추위는 없지만 일교차가 7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수험생들은 얇은 옷 여러 벌 입어서 체온 조절과 컨디션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높은 산지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언 곳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떨어진 낙엽에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기질은 무난하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동부 지역 9도를 보이고 있고요. 남부 지역 10도, 북부 지역 11도로 쌀쌀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고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제주시 화북동 연삼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부딪혀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를 추월하려던 오토바이와 유턴하던 화물차가 부딪힌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입출력 통보를 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해 벌금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어선은 그젯밤 11시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22km 해상에서 붙잡혔는데 지난달 우리 해역에 들어온 뒤 출력 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어업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제 오전 10시 반쯤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의 한 버섯 농장에서 지하수 수질 검사업체 직원인 30대 여성이 얼굴에 질산이 튀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지하수 금속 분석에 쓰이는 튜브로 된 질산 용기가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허위 영상물인 딥페이크를 제작해 판매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을 통해 아동과 연예인의 얼굴에 나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3천여 개를 돈을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정중학교의 인권 수업에서 일부 학부모와 단체가 성소수자 표현이 있다며 항의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사 1000여 명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서명에 동참했다며 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4일 동안 일본 도쿄와 오사카를 방문해 제1본 4.3 희생자 유족회 등을 대상으로 국가보상금 신청과 추가 신고 절차를 알리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또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일본 내 희생자와 유족들이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제주도는 노지 감귤 성출하기에 맞춰 사업비 8억 7,800만 원을 투입해 감귤 소비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 감귤데이 기념 행사와 대한민국 과일사업대전 참가 등을 통해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감귤데이 기획 판매전과 제주 감귤 대국민 소비 쿠폰 발행 판촉 행사 등 기획 판촉도 추진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